요즘 뉴스 보면 온통 지정학적 혼란 이야기뿐이죠? 대부분은 이걸 리스크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안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분쟁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하기 참 두렵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혼란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면요. 이 두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공포는 변동성을 만들고 나는 그걸 매수 기회로 본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리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투자의 기회를 포착하는 아주 특별한 렌즈로 활용하는 거죠. 요즘 벌어지는 이 글로벌 분쟁들, 이게 그냥 여기저기서 우연히 터지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랄까, 거대한 건물을 수십 년 동안 떠받치던 아주 튼튼한 기둥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소음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이동이 만들어내는 신호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흔들리는 기둥이 대체 뭐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산업 권력, 두 번째가 금융 권력, 그리고 세 번째가 재정 안정성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기둥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기둥, 산업 권력부터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확 와닿는데요. 1970년대만 해도 전 세계 제조업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미국이 차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금융 기둥입니다.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요.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 통화라는 게 영원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통 그 수명이 한 80년에서 110년 정도 된다고 해요.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까지. 보세요. 지금 미국 달러가 그 자리를 차지한 지 80년이 넘었죠? 슬슬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재정 안정성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걱정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러다 미국 국채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슬슬 미국 국채를 팔고 안전자산인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여러 핵심 전선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예전처럼 그냥 기업들끼리 알아서 경쟁해라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특정 산업을 밀어주고 경제 전쟁을 이끄는 이른바 국가 자본주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경쟁의 최전선, 즉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5곳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콕 집은 곳들이죠. 미중 전략 경쟁,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개의 기둥 있죠. 산업, 금융, 재정 이 패권을 지키기 위한 혹은 빼앗으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분석 틀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장 뜨거운 격전지 중 하나인 중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이란 문제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냥 중동의 한 국가와의 갈등,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미국 패권의 핵심 기동들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공식적인 이유는 뭐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거죠.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략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지키는 것, 둘째는 미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는 겁니다. 특히 이란이 석유를 팔면서 그 돈을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바로 미국의 금융 패권, 그 가장 아픈 곳을 콕 찌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공급망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이 아이메이크 회랑이라는 걸 밀고 있거든요. 인도를 중동을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중국 중심의 1대1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맞서는 미국의 대항마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길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그 길목인 중동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치열한 수싸움이죠. 자, 여기까지가 큰 그림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표가 일종의 투자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비중 확대라고 되어 있는 섹터들을 보세요. 국방, 항공우주, AI, 반도체, 사이버 보안.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국가가 사활을 걸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라는 겁니다. 국가 경쟁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것들은 어떨까요? 전쟁 소식 하나에 가격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립 또는 모니터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주식 섹터를 보세요. 인도, 아세안. 왜일까요? 공장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이 지역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지켜봐야 하는 곳들이죠. 자, 그럼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이건 무조건 키워야 해라고 작정한 섹터. 그러니까 국방, AI, 사이버 보안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둘째, 에너지나 원자재처럼 뉴스에 따라 춤을 추는 자산들은요, 좀 더 신중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계 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도 같은 나라들의 성장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말 그대로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기 속에 바로 여러분의 다음 투자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